안녕하세요. 경제학을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경제학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명제 중 하나가 뭐죠? 바로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다 이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거의 법칙처럼 받아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현실 속 모든 기업들이 정말 이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명저 경제학 원론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회사의 진짜 주인은 주식을 가진 주주들인데 왜 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 즉 CEO의 결정이 항상 주주의 이익과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까요? 이 중요한 불일치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이유를 차근차근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기본 원칙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제학 교과서가 펼쳐놓은 세상 속에서는요, 기업의 목표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아, 교수님, 이건 기억나요.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극대화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그 이윤을 가장 크게 만드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경제학의 거의 모든 이론이 바로 이 이윤 극대화라는 아주 단단한 가정 위에서 세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과연 복잡한 현실 세계도 이 가정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갈까요? 자, 이제 교과서를 잠시 덮어두고 진짜 현실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직접 빵을 굽고 가게를 운영하는 동네 빵집이랑 주주가 수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기업은 그 구조부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이 슬라이드가 모든 문제의 시작점을 보여줍니다. 바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업의 진짜 주인인 주주, 즉 주인이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주고 고용한 전문 경영인, 즉 대리인에게 회사 운영을 맡기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주인과 대리인의 생각이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목표가 달라지는 건가요? 어차피 경영자도 회사가 잘 돼야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거 아닌가요? 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을 정확히 짚었네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주인의 목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내가 투자한 돈으로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는 거죠. 하지만 대리인인 전문 경영인의 목표는 이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요, 전문 경영인의 연봉이나 사회적인 명성은 순수한 이윤의 크기보다는 회사의 규모와 더 큰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회사의 규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뭘까요? 바로 매출액이죠. 그러니까 주주의 이윤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회사 전체 매출을 키우는 게 경영자 개인에게는 더 이득이 되는 전략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경영자들이 이윤 대신 매출에 더 신경 쓰던 이 경향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경제학자 윌리엄 보멀이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바로 매출액 극대화 모형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전문 경영인은 주주들이 이 사람 안 되겠는데? 잘라야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이윤만 딱 달성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남은 자원을 모두 기업의 외형, 즉 매출액을 키우는 데 쏟아붓는다는 거죠. 이 모형은 왜 기업들이 당장 이익이 안 나는 사업에도 막 진출하거나 과도한 광고비를 쓰는지 같은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저랑 같이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먼저 위로 볼록하게 솟은 초록색 이윤 곡선을 보세요. 이 곡선의 가장 높은 지점이 바로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 즉 Q햇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완만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주황색 곡선이 바로 매출액 곡선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두 곡선의 꼭대기, 즉 정점이 서로 다른 위치에 찍힌다는 겁니다. 아, 그럼 저 Q햇 지점이 이윤이 가장 높은, 즉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이군요. 경제학 시간에 배운 한계 수입 MR과 한계 비용 MC가 같아지는 바로 그 지점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야, 역시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바로 그 지점이 주주들이 가장 원하는 최적의 생산량이죠. 하지만 이 지점을 넘어서 생산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프를 보면 매출은 계속 늘어나지만 이윤은 오히려 깎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그럼 질문이 있어요. 왜 전문 경영인은 이윤이 줄어드는 걸 알면서도 굳이 매출이 더 높은 저 Q스타 지점까지 생산하려고 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저 Q스타 지점은 매출액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이윤은 Q햇보다 줄어들지만 회사의 외형, 즉 신문 일면에 역대 최대 매출 달성하고 발표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숫자죠. 자신의 명성과 보상이 회사 규모에 연동되어 있는 경영자라면 주주의 이윤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더 큰 매출을 선택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 CEO한테 스톡 옵션을 줘서 주가에 목숨 걸게 만들면 되잖아. 경영자의 보상을 주주의 이익과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아주 그럴듯한 해결책 같은데 여기에도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정말 완벽한 해결책 같아 보이죠. 그쵸? 경영자가 주가를 올리려고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주주들의 이익도 커질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경영자가 장기적인 가치가 아니라 단기적인 주가에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상상도 못할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 최악의 실제 사례가 바로 2000년대 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앨런 사태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에너지 기업 중 하나였던 앨런이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잘못된 목표, 즉 단기 주가 부양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었습니다. 앨런의 경영진들이 뭘 했냐면요. 자신들의 스톡옵션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장부를 조작해서 엄청난 규모의 가짜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불리한 정보는 다 숨기고요. 결국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회사의 미래 전체를 팔아넘긴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선택은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모조리 갉아물었고 그 끝은 결국 파산이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장치가 오히려 모두를 파멸로 이끈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죠.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업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더 생각해봐야 할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첫째, 우리는 교과서의 기본 가정인 이윤 극대화에서 출발했습니다. 둘째, 현실로 넘어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문제를 만났죠. 셋째, 그 결과로 경영자는 이윤 대신 매출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대안 이론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그럼 주가에 연동시키면 되지 않을까 했더니 단기 주가라는 더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 극대화라는 가정은요,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아주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현실의 기업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숨어있는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대한 기업의 CEO가 된다면 눈앞의 단기적인 성과와 회사의 먼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의 진정한 핵심일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